사건이 마무리되고 찾아온 아침, 카타스케 박사와 사이 아마도는 보루토가 카마를 통해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듣고 놀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모시키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루토는 말했죠. 듣자 하니 모모시키의 데이터 82%는 이미 추출이 완료되었지만 나머지 18%가 보루토의 손상된 신체를 복구시키는 데에 사용되어 모모시키가 부활되지 않은 채 카마의 잠식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루토의 말을 들은 아마도는 모모시키가 자신의 그릇인 보루토를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며 보루토가 죽게 되면 그의 영혼 또한 소멸되어 버리니 모모시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이는 모모시키의 영혼은 아직 온전하나 부활하기 위한 데이터는 모자란 것이냐고 물었고, 카타스케 박사는 이론대로라면 그럴 것이라고 말하며 모모시키가 데이터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아마도는 당장의 큰 위험은 막았지만 아직도 모모시키의 영혼이 카마에 존재하는 만큼 이전처럼 보루토의 몸을 빼앗아 모모시키의 의식이 발현될 위험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카타스케 박사는 아마도가 만든 약이 효과가 대단했다며 앞으로도 모모시키의 의식을 가둬놓기 위해선 복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보루토는 더 이상 약은 필요 없다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모모시키의 힘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한편 카와키는 다른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곳에는 카케이 스미레와 모리노 이비키 그리고 나루토와 시카마루가 있었죠. 스미레는 카와키가 많은 차크라를 소비했기에 쓰러졌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며 혈액에 있는 과학인구의 힘으로 자가치유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미레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째서 아마도가 아닌 본인을 먼저 찾았는지 시카마루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마루는 망할 아마도에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그 전까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와키는 이제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마을에서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카와키가 나루토의 안전을 원하는 만큼 적대시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뿐이라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선 카와키가 아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는 이러면 되는 것이냐고 시카마루는 나루토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이에 대해 나루토는 그 말이 맞다며 그것이 나뭇잎 마을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스미레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잠시 후 어딘가로 향하는 시카마루에게 스미레는 7대 호카게님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시카마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유난히 호카게님이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스미레는 말했죠. 이에 대해 시카마루는 나루토는 간신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오늘 아침에 돌아왔기 때문에 지쳐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사스케가 나타나 코드가 있을 만한 곳에 정보를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시카마루와 사스케는 장소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죠. 카라의 시설은 모두 파괴시켰다고 생각했지만 눈의 나라 끝자락 마을 사람들조차 접근을 꺼려하는 지역에 보로를 숭배하던 비밀 시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도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겐의 명령을 받아 인조인간을 폐기하던 시설이라는 점이 관심이 간다고 사스케는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았기에 코드가 있을 거란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인물, 버그라는 자가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카마루는 알겠다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사스케는 주제를 바꿔 카와키에게 일어난 사건을 물으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시카마루는 보루토는 결국 무사하지만 카와키가 자신과 나루토가 보는 앞에서 보루토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며 추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노와 사이 아마도와 카타스케라고 말했습니다. 보루토는 어디 있냐고 사스케가 묻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시카마루는 말했습니다. 한편 보루의 아지트 에이다는 천리안을 통해 보루토가 살아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신비의 먹이로 희생시킬 계획이던 코드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드는 놀라게 되는데, 그러나 에이다는 이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짜증이 난다며 특히 자신의 허락 없이 데이몬을 이용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 에이다는 코드가 해야 할 일은 카와키를 데려오는 것이라며
그것조차 힘들다면 우리 남매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될 뿐이고 방해가 될 시 우리는 충분히 너를 처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우리는 동료가 아니었냐고 물으며 슬프다고 말하는 코드. 하지만 에이다는 그저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서로 얻는 게 없다면 이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드는 자신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의 연구실에 들어온 시카마루는 보루토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보루토의 말대로 모모시키가 당장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고 아마도는 답했습니다. 시카마루는 정말 잘 됐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아마도의 멱살을 잡고서는 카와키의 카마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카와키와 우리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카와키에게 카마를 심었냐고 묻자 아마도는 간단한 이유라며 카와키는 카마를 싫어했지만 힘을 열망했고 그 힘은 나루토를 보호하고 적에게 맞서기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카와키에게 카마를 심었다 한들 카와키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발현되지 않았을 거라 말하며 결국 카와키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죠. 시카마루 자네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카마 덕분이 아니었냐고 덧붙여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마루는 논점을 흐리지 말라며 아마도의 행동은 카와키나 나뭇잎 마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마도가 카와키의 카마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죠. 그 순간 시카마루의 목에 새겨진 마크에서 튀어나온 코드. 코드는 대화를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아마도로부터 시카마루를 떨쳐내는데 그리고는 아마도의 목을 조르며 오랜만이라고 말하고는 당장 자신의 제어 장치를 해제시키라고 협박하죠. 감지반에 있던 인원은 아마도의 연구실에서 나타난 코드의 차크라를 감지했고 시카마루와 교신을 통해 곧장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카마루는 잠깐 기다려달라며 나루토와 측근들에게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아무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이곳에 자신과 아마도 둘만 있었기에 코드가 나타난 것이라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뭔가 계획이 있는 듯이 말했습니다. 코드에게 그림자 흉내수를 걸어놓는 시카마루. 그러나 코드는 소용없는 짓이라며 아마도의 경동맥을 끊을 정도의 움직임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시카마루는 내가 목 뒤에 새겨진 손톱 마크를 몰랐을 것 같냐며 그런 뻔한 함정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경비대 없이 아마도와 단둘이 접촉하면 코드 너 같은 멍청이가 그냥 지나칠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연구실 한켠에 있던 기계장치가 움직이더니 그곳에 들어있던 델타와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뭇잎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모델의 델타라고 시카마루는 말하죠. 이전 아마도는 나뭇잎 마을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가 새로운 목적으로 재프로그래밍된 델타였던 것이죠. 마을의 적인 코드를 공격하라고 시카마루가 델타에게 명령하자 델타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닥치라며 늘어나는 하체로 코드를 공격합니다. 아마도는 코드로부터 풀려났고 코드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해버리는데 새롭게 등장한 델타는 밀폐된 공간이니 학의 빔은 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코드가 자신의 마크를 확장시켜 손을 넣자 시카마루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올리지만 너네 코드의 마크를 통해 나타난 에이다. 결국 나뭇잎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 코드와 에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델타의 활약 등 과연 앞으로 어떤 전투가 펼쳐질까요? 보루토 코믹스 69화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